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앞전에 우리 백호살 1편 했죠. 그 백호살 이제 오늘은 2편을 할 차례입니다. 1편에 이어서 2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원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호살은 대략 일어나는 일이나 작용력이 워낙 중하고 급작스러운 일이죠, 그죠? 갑작스럽고 급작스러운 일인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미리 작용을 뭐 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일들인데 우리가 명리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욕심도 좀 내봅니다. 그러나 좀 어렵겠죠. 그러나 작용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은 의문이 드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답을 도출해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백호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이렇게 쭉 해오시면 여러 가지 신살류도 마찬가지고 작용력을 파악하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게 통변을 해나가다 보면 마주치는 아주 큰 숙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답을 찾아가면서 원인과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초급자분들은 좀 따라하기 힘들 것 같다는 염려도 됩니다. 중급 이상이 되어야 조금 이해가 되고 풀이할 수 있는 조금 시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좀 흥미있게 보시는 분들은 찬찬히 한번 따라와 보시고 아마 복잡해서 보다가 금방 영상을 끄는 문제도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복잡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저번 시간에 연결해서 앞전 부분에서 좀 안 된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 아주 간단하게만 짚어가죠. 사주풀이를 우선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호대살에서 그 작용력에 대한 것은 제가 앞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명리서적에서 있는 부분에서 제가 찾아서 대략 이야기를 했죠. 지지구조에서 일어나는 부분에서 각 자리마다 가지는 그 기운의 가장 강한 기운의 자리하는 이 간지의 조합, 육식갑자의 조합을 이야기했고, 그 중에서 우리가 백호라는 7개의 글자들이 이런 글자들이 있음으로써 이것들은 각 사방에서 펼쳐져서 기운을 강성하게 이끌어가는 기운이고 이 기운들은 갑작스럽게 기운들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이 되겠다라고 제가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조금 위태로울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갑진이나 을미나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이라는 모든 이 글자들은 전체적으로 고장의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강한 기운을 끌어서 이루려고 하는 작용력과 보태어서 엄청나게 그 작용력에서는 강제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 괴강살도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괴강살도 그와 유사한데 백호와 괴강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백호살은 보통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갑작스러운 일의 출현, 일의 발생 뭐 이런 것들로 되기 때문에 마치 호랑이가 와서 약한 부분을 물고 가는 것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주에서 약한 부분을 어떻게 건드리는가를 밝혀주는 것이 백호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점이 오늘의 영상의 가장 큰 주제가 되죠. 여기서 설명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원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설명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는가의 부분을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룰은 간단합니다. 반드시 사조의 구조를 풀어내야 됩니다. 합이라는 것이 엮여 있으면 합을 풀어야 되고 다른 것하고의 생각관계가 긴밀하게 되어져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풀어야 백호가 움직이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호사를 건드려주는 작용이 보태어졌을 때 백호의 흉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 백호살이 작용할 때 원국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손상이 되는지, 어떤 부분이 손상이 되는지를 밝혀주는 부분이 이제 백호살의 작용에 의해서 흉의가 드러나는 문제가 되겠죠. 이런 단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서 풀이를 해 나가야만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사주를 놓고 비록 사주 안에서 백호살이 있다고 해도 그 백호살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것은 정말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틀림없이 백호살이 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 작용하고 언제 작용할까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어떤 설명을 통해서 큰 룰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규정을 하고 그거를 역으로 찾아가면서 해석을 해보는 그런 오늘 공부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국 구조가 합이나 기타의 관계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을 풀고 개별적 작용이 가해질 때 백호가 일어난다는 것을 큰 전제로 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원국의 상태를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국에서 어느 작용이 가장 약하냐, 어떤 부분이 문제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를 먼저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분석이 되고 나서 대운의 흐름이 어떻느냐를 파악을 합니다. 대운의 흐름을 파악하는 이유는 백호사를 건드리는 운이 왔는지도 보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원국의 사주에서 약하게 구성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이 백호에 걸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운과 함께 세운의 합충형 등의 그런 작용이 백호에서 백호 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일반적으로는 형과 충 이 정도로서 작용력을 보게 되는데 파해도 작용력을 주게 됩니다. 파해가 우리가 설명을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형충과 더불어서 파해도 지지 변동의 중요한 자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형충보다는 파괴력이 조금 약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파해를 조금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나 파해도 유심히 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4번 백호살은 갑자기 일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뜻하니까 백호의 글이 어떤 오행을 열고 닫는가를 그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크게 위축을 시키거나 어떤 것을 확 열어가는 작용 등을 봐야 되는데 그 작용에서 백호 작동으로서 어떤 오행이 가장 위험한가를 보고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것을 물고 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차피 백호 대살이라는 건 호랑이가 물어간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가장 약한 것이 물려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떤 글자가 상처를 입어서 그게 훼손이 됐는가를 찾는 것이 백호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러한 기본적인 룰을 정해놓고 그 명조를 순서대로 풀이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제가 명조를 지금 한 5가지 정도를 샘플을 자료를 모아둔 것에 정리를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살짝 풀어보는데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오늘은 영상을 찍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갈 테니까 자세한 나름의 설명은 제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명조도 찬찬히 이렇게 읽어보시고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는 그런 공부가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공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래에 자세히 보기 열면 여러분들의 그 링크를 타고 가도록 해서 블로그 글을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블로그에 가셔서 한번 자료를 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그 자료들 이 5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원리적인 부분에서만 앞에서 설명한 4가지의 기준 그죠? 그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주는 제가 잘 아는 동생 사주입니다. 그래서 뭐 일어난 어떤 달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날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주원국에서 지금 백호살이 2개나 있는 명조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작용해서 흉흉이가 어떤 식으로 작용해서 또 앞으로 올 백호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예방하거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늘 생각하는 명조인데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한번 보죠. 이제 이 사주의 기본적인 원국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
그죠? 그러면 요 사주는 전체적으로 토가 많이 있습니다. 토가 이 세 개의 토가 전체적으로 자리해 있고, 사주의 그 구조 안에서는 이 백호살이 작용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축과 갑진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백호살이 발동해 있습니다. 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는 충미충이라든지 파살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성은 이렇게 백호가 움직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쪽은 신진이 이렇게 합을 하고 있고, 이쪽에는 충미충이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데, 사주 안에서는 이 작용은 일어나는 작용들 아닙니다. 원국은 항상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백호가 막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대운을 통해고 세운이라는 작용력이 가동성을 줘야만이 이 작용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우선은 원국의 상태는 이러한 상태로 되는 건데, 여기서의 좀 특성은 일간이 근이 부족하고 화기가 나와 있으나 백호를 타고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일 겁니다. 갑진도 백호고 정축도 백호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작용하는가는 이제 운의 흐름에 따라서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을의 대운에 신사년의 을미월에 이제 형이고 통사고사 해 명조가 되는데, 을해라는 대운에 을목이 투환해 있고 해수라는 것이 와가지고 이 대운의 작용에서 원국의 상황과 먼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대운이 가지는 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운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줘야 되는데, 겨울의 방을 지나고 있고 정축이라는 이 글자는 백호살의 작용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화기의 이 정화를 갖다 대략 임묘시키면서 화를 정적인 상태로 끌고 들어가면서 이 수기가 굉장히 그 안정을 잡으려고 하는 동작이 정축의 모양입니다. 그 부분의 설명은 제가 앞에 자료에 드렸고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정축의 글은 그렇고 갑진의 글은 어떤 기세냐 하면, 이 백호가 발동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화기가 아주 치솟는 듯한 그런 작용을 통해 가지고 열기들이 일어나는 작용에 이 갑진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을해대운의 신사년의 을미월에 이 육친의 관계에서는 비급이 되는 것이고, 혹은 형제의 식상에 되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급과 화의 작용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는 것은 백호 중에서도 월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여기는 부모의 자리가 되고 형제의 궁이 됩니다. 그래서 정축이라는 것의 작용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을을 해대운이기 때문에 해라는 것이 오게 되면 이 원국에서의 변화는 이 충미충을 풀게 됩니다. 이 충미충이 되어져 있는 것이 해가 이렇게 당겨가게 되죠. 그래서 기미가 들어오는 이 작용력을 정축이라는 것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충미충의 작용에 의해서도 백호가 발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대운상에서는 을해라는 것으로서 작용력을 이 목기를 짜는 요 동작으로서 잠시 변화가 되어져 있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을은 해수의 사지로서 동해져 있고 을목은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신사년이 오므로 해가지고 아래 위와 대세운이 서로 부딪혀 있고 백호에서 드러난 을목이 나와 있는 상황이 되는데, 정축을 건드리는 것이 신사년에서 들어오면서 월에서 보면 을미가 다시 동해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월과 부딪히고 신사가 뒤에서 들어오는, 뒤에 있는 이 사화가 들어오는, 신사가 들어오는 이 해에 사화가 이 삼합을 풀면서 신진이 합되어져 있는 과정을 풀면서 사화가 형을 해버립니다. 사유축이라는 기본적인 이 회국도 있죠. 사유축이라는 회국이 있지만 뒤로 가면 이 신금과 사가 서로 합형을 하게 되는 작용이 들어갑니다. 그때의 정축이라는 것이 원국에 있는 합을 풀어내면서 있던 토와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원국과 부딪히는 두 개의 백호가 발동을 하게 되죠. 그런 작용이 원국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정축을 발동시켜서
만약에 이 일어나는 그때 가장 큰 모양은 대운에서 보듯이 수방을 타고 가고, 정축이 가지는 백호의 동작에서 큰 의미가 가지는 화기가 입고되고 수기를 갖다 이루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동작에 의해서 작용, 그리고 대운에서의 을의 사지로 들어온 을목의 동작과 맞물려서 이런 작용이 일어났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소 복잡하더라도 우리가 아주 단식적으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큰 일이 일어나지는 잘 안 합니다. 생각보다 간지간의 작용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딱 한 가지로서 왜 이렇게 딱 되었나 이렇게 작용력을 갖다가 말하기 단정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갑술대운이 뒤에 따라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갑술이라는 것도 제가 자료에서 올려드렸듯이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이 갑술이라는 것도 술토가 들어오면 이 전국이 토로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토들이 와서 이 원국 구조를 전체적으로 혼란에 빠뜨리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성이 전체적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밑에가 토가 세 개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토의 작용이 전체 천간을 갖다가 전체 받드는 모양이 되는데, 이것이 토에 의해서 이것이 불안하게 됨으로써 갑진과 정축이 동시적으로 백호살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세운을 봐야 되겠죠. 세운의 작용력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것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갑술대운에서 이제 못 챙겨서 쓰러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마찬가지로 백호살의 그 작용이라고 보입니다. 그것들도 이 토의 전국을 다 짜는 흔들림 속에서 천간들이 인묘되는 작용들이 공통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백호사를 조금 분석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단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호살의 명조인은 정축일주로서 구조는 전체적으로 진술충미에서 토들이 세 개가 다 여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주는 정축이라는 것에서 이 정화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주가 되었습니다. 무진도 100%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모양으로 보면 화와 그 다음에 토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충미충하고 추고탕화라든지 토성이 많이 있고 부딪혀 있는 구조로 보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마약을 상습적으로서 투약을 하고 심신이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임술년에 임술대운에 경자는 재작년이죠. 그것도 자월에 자살을 한 명조가 됩니다. 그대로 백호가 우리가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살 같은 경우에는 탕화살이나 이런 것들이 자살을 이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국에서 이렇게 추고탕화라든지 또 충미충이 가해진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의심을 하는 경우 신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됐죠, 명조가. 자, 그런 부분에서 이 명조 원국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대운의 흐름을 또 보는 것입니다. 대운의 흐름을 본다 하면 전반적으로 수방을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죠. 수를 기점으로 하고 화고를 타고 전반적으로 금에서 수로서 이렇게 넘어가는 모양이 됩니다. 이 사주는 정화라는 것이 토성에 의해서 너무 많이 둘러싸여 있고 병화도 있고 또 화의 뿌리도 있긴 한데 정미와 그 다음에 정오 이렇게 각각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다고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토성이라는 것이 많으면 정화가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불이 꺼지기 쉽다는 것인데 특히 토가 움직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화의 작용력이 둔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신수 같은 거 할 때 식간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정화를 이야기할 때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정화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쉽게 식기 때문에 토성에 갇히는 것이 굉장히 정화의 모양에서는 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를 상당히 두려워하는 편인데 정화는 정화의 작용에 의해서 인데 토가 많기 때문에 이 사주는 병정이 다 있고 열기가 강하나 정화가 가야 되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또 목이었기 때문에 토를 제어하고 또 열기를
계속 일으키는 작용이 부족한 것이 원국의 모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운의 방향으로 보면 수가 점차 일어나는 방향이 되며 그 다음에 술토가 이제 전국을 토로서 흔들어 놓는 작용이 되었습니다. 이 술토가 오면서는 오와 술이 이렇게 합을 해서 인호수를 하는 작용도 대운상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정임합을 하는 작용도 또한 있습니다. 이 작용들은 정임합이나 이런 작용이나 오술의 이 작용은 백호사를 발동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정화가 와서 임수를 합거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화가 임수에서 이 작용력을 잃어버리는 작용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백호사를 이야기할 때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술토가 들어오게 되면 이 작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풀어서 전체의 토의 작용을 가동시키느냐는 다른 간지가 와야만 작용을 하겠죠. 이 대운 안에서 다른 작용이 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수입니다. 왜 자수냐 하면 이 합을 풀어내고 좌우충을 시키면서 정화의 로건을 무너뜨리고 자미로서 원진으로서 마찬가지로 원진을 걸고 뿌리를 원진을 걸고 진술충미가 전체적으로 다 작용하게 전체적으로 작용을 하게 하면서 백호가 전반적으로 확 열리게 하는 작용을 하고 호랑이가 뛰쳐나오는 작용을 하게 하는 작용이 바로 이 자수라는 작용인데 임술대운의 경자년의 무자월에 자살을 한 것만 보아도 그 원인이 짐작이 가시죠. 이런 작용들이 보태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운뿐만 아니라 세운 그리고 월운과 일운까지도 그 백호를 가동시키는데 동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호라는 것이 상당히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그 작용력이기 때문에 백호가 있다고 무조건 백호살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간지의 그 작용에서 갑진, 을미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재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육친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백호살은 그런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그런 공부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계를 한번 볼게요. 이 사주는 앞에 여기서는 백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근데 앞에 사주에 이런 것처럼 토성이 제가 많아서 백호살이 없지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것들을 볼 때 참고로 하자고 제가 하나 넣어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무술무술이라는 이 괴강이나 혹은 자고를 타고 있는 술토와 축술이라 하는 형의 작용이 가미된 건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백호가 걸리는가를 보면 그래서 계사대운입니다. 계사대운 안에 을미년 축을 해 분신 자살을 했거든요. 이 자살을 했는데 그런 명조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무토가 술을이라는 것에 태어났고 술토가 토가 많은데 이게 이제 계사가 들어오면서는 일간이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는 것도 되죠. 그죠? 이 쟁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개수와 쟁합을 하는 과정이 이제 이 사람한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로서 이제 이 전개충이라는 이런 작용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대세운이 합쳐져 가지고 전체적인 이 토성을 갖다가 전체 팍 일으키는 모양이 돼 버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가 그 토성의 작용에 의해서 자고지나 자인묘를 통하고 그다음에 백호는 아니지만 그 자기의 그 식상이라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화기도 이코를 시키는 여러 가지 복합작용을 지지사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지지가 이렇게 토성이 많게 되면 이렇게 형충이 크게 일어나게 되거나 전국이 다 토성으로서 작용하게 되면 천간에 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소멸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약한 부분을 끌고 가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 접어가고 화 입고가 되는 자리에서 일간도 마찬가지로 고장을 타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 것과 살짝 비교하기 위해서 이 명식을 잠시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명조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결혼 1년 후에 남편이 복상사로 인해서 돌아가신 명조가 됩니다. 이 사주는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갑진이 백호구나.
이렇게 금방 눈에 들어오죠. 구조로 본다 해도 화토가 전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조항 모양이 됐습니다. 수는 진중에 입구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요 안에 들어가 고장을 계속 타고 있죠, 그죠? 물론 진술충이라는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불안불안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데 원국의 움직임은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토가 전체적으로는 다 차지하고 있죠. 갑목은 뿌리는 있습니다. 인에 뿌리를 두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에 앉아 있기 때문인데, 자, 그래서 이 사주도 원국의 구조로 본다면 갑진이라는 것은 어떤 작용을 하기가 쉬우냐 하면 화를 갖다 크게 이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항상 원국에서 어떤 백호를 동하게 할 거냐, 백호가 동했을 때,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어떤 것을 채가겠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구조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1번. 그렇기 때문에 대운을, 원국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운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운을 보게 되면 이렇게 화방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하죠. 아마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을미대운에, 대운상에서는 이 백호가 동할 때의 자리겠죠. 그러면 이 글자가 왔을 때 작용력을 주는 것을 보는 거죠. 어떤 거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 관계를 보는 겁니다. 미가 들어오면, 을목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죠. 천간작용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가 들어오면 이 토성을 건드릴 겁니다. 여기서는 미와 진을 이렇게 건드리는 것보다는 술과 미가 건드려지는 게 좀 더 가깝겠죠. 그러면 자연히 원국에서의 진술충은 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화가 진사로서 이렇게 우화발을 하고 있는 관계이긴 한데, 세운이 단지 앉아, 여기가 조금 아쉬운 거는 세운의 자료가 없어가지고 세운의 자료가 아마도 이 갑진이라는 것을 가동시키는 운이 들어왔지 싶습니다. 이거를 갑진을 건드리면 바로 비로소 화가 확 일어나게 되고, 원국에서는 술과 미가 이렇게 형을 하는 동안에 작용력을 대운이 줄 때는 어느 것이 일어나느냐 하면 고장에서 미에서는 고장을 탄 게 목이거든요. 목의 동작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술에서는 고장을 타고 있는 게 관이 들어있죠, 그죠? 술 신정무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정화도 들어있는데 이 작용력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로 해서 화기의 폭발성을 가동하게 되고 원국에서 화토가 정폭되어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금방 금이 손상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운은 항상 잘 봐줘야 됩니다. 대운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찬찬히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들 연구를 해보시면 다른 부분들도 비슷한 유의 형태를 타게 됩니다. 자, 다음 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주입니다. 이 사주를 대략 보더라도 축토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 백호살이 걸려 있는 것은 이 정축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국에서는 이 구조로 본다면 해, 축 이런 글자가 많이 있고 겨울이죠, 그죠? 차가운 기운. 수가 대체로 자리하고 금이 또 있고 천간에 올라타 있는 것은 정화는 밑에 묵은합니다. 그리고 목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정화가 생조를 받는 모양도 어렵습니다. 금이 대체로 금이 이렇게 회국해서 금을 짜려고 하는 모양도 있고, 정화가 기토를 보면서 손상되는 모양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근데 운의 흐름을 잘 보면 운의 흐름은 화방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사대운을 지나고 이모라는 이 대운을 지날 때도 보면 전체적으로는 화의 방이죠. 화의 방이긴 한데 임수가 이렇게 드러나서 정임합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물론 여기 있는 양쪽의 정을 다 같이 합을 하려는 욕심을 내는데, 이 자세히 보면 신사대운이라는 것은 원국의 구조를 볼 때 금국을 이룰 수 있는 인자가 되고 신금이 투관해 있기 때문에 이 대운 안에서는 여름이 계절적으로 오더라도 여름의 작용이 사화가 이 원국에서의 작용력에서 금에 의해서 다소 묻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름을 열어가는 계절임에도 이 회국된 것과 신금이 투관하여서 있기 때문에 화기의 작용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풀어내죠, 그죠? 대운에서 풀어냅니다. 그래서 오화가 들어오면서 회국된 전국을 다 풀어내버리죠. 그래서 탕화라는 걸 이렇게 걸게 됩니다. 오가 탕화를 걸게 되죠. 그러면 대운의 이 오화가 원국에서의 회국된 것을 풀면서 비로소 정축이라는 이 백호를 건드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화는 정화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계에서 이 타화를 한 가지만 거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게 100호를 갖다 완전히 동화하는 것에 조금 의심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특히 임수는 정화를 갖다 합하게 되면 정축 이렇게 해서 일때 이 정화를 정임합으로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이게 백호가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걸립니다. 이거는 합을 이루는 것은 대체로 그 작용력을 무디게 해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세운에서 개미가 온 거예요. 이 개미가 오게 되면 비로소 정임합을 풀게 됩니다. 이 합을 푸는 작용은 제가 앞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떨 때 풀리는가. 그러면서 이것을 따로 분리시키는 작용이 있죠. 그 과정에서 미토가 다시 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백호를 건드리게 되는데 원국의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원국 자체는 어떤 것을 호랑이가 나타나면 물고 가는가를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용에서 가장 약한 놈을 물고 갑니다. 백호는 아무나 다 물고 가는 게 아니고 가장 약한 것을 물고 갑니다. 백호가 걸렸을 때. 그래서 정축이라는 이 백호는 앞에서 제가 몇 번씩 이야기를 했듯이 화기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수기를 대체로 확 열어가려는 동작, 강제로 열어가려는 동작, 축이라는 건 금을 입고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열려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원국에서 보고 가장 약한 놈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잡아먹는다는 표현이죠. 그런 식의 백호살이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백호살도 여러분들이 이 관점으로 한번 찬찬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새로운 시각이 열릴 겁니다. 혹자에는 백호살이 발동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굉장히 많이 설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백호에서 글자가 투관했을 때 그 작용력을 읽어줘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뭐 합을 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저는 일단 그런 부분은 존중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공부의 결과는 대략 백호살의 작동은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찬히 연구를 해보시고 또 자기만의 관법을 살을 입혀서 여러분들의 무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통변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백호가 걸리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훌륭한 술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